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들의 환한 미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아마도 눈부시게 빛나는 건강한 치아가 아닐까요? 그러나 입속 건강이 무너지면 밝은 미소는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 무너집니다. 입속에 있는 세균이 입안에 있는 혈류를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요, 뇌에 도달하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킨다든지, 심지어는 췌장암이나 암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요새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세균들. 이 세균들이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해 질병을 일으키고 인체의 기능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100세 시대를 꿈꾸는 요즘 온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튼튼한 치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입속 건강을 지키는 굿맨들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가 들어오는 첫 관문인 입. 그만큼 중요하지만 다른 신체 기관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일 먹고 말하며 하루 온종일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입. 사람들은 과연 입속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일반 시민분들한테 입속에 있는 구강 속 세균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정말 그 세균들이 얼마만큼인지를 보고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우리의 입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세균들의 모습을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는 겁니다. 본인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세균이 많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시민, 우려대로 세균들이 나타날까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깜장색 점 같은 것들을 보이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이런 걸 이제 구균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물 충치균을 관련된 세균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빨 잘 닦으시고 하시겠지만 이빨만 잘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치질을 할 때 올바른 양치질을 하셔야 돼요. 이후 많은 시민들이 구강세균 검사에 참가했는데요. 평소 칫솔질을 비롯해 나름 위생에 신경을 썼다 말하는 참가자들.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충치균을 비롯한 다양한 세균들이 발견됐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아, 생각도 못하셨어요? 예. 겁나네요. 겁나세요? 예. 왜요? 병 걸린다 하니까. 많은 세균들 중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뮤탄스균이라 불리는 충치균입니다. 또 치주 질환의 원인 되는 진지발리스균 역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균이죠. 이렇게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 입속, 과연 그 수는 얼마나 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한 10,000마리 이상이 서식을 할 것 같다. 10만? 10만 마리요? 한 700만 마리 정도? 누구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입속 세균. 평소 허술한 구강 관리로 인해 우리 입안에서는 지금도 세균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입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대개 보면 6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약 1억 마리 정도. 1억 마리요? 세균이 입안에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균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소환당하는 억울한 변기. 세균 득실한 휴대전화와 쓰레기통 손잡이보다 우리 입속에 세균이 더 많다는 슬픈 진실. 세균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충치와 치주 질환은 발치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영구치를 평생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80세인 분들이 20개 이상의 치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신체 균형 감각이나 골밀도, 또 악력, 운동 능력들이 더 우수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치아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치매에 걸리는 확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각종 운동 능력이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데요. 아예 치아가 없는 경우도 12%가 넘습니다.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상어나 호랑이처럼 강력한 이를 가진 굿맨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있었으니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확인을 하러 출발. 그렇게 도착한 곳은 충남 아산시. 이곳이 첫 번째 굿맨이 계시는 곳이렸다. 번치 어르신이 살고 계신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백삼동에 산. 네, 아, 여기 건치 어르신 사신다고 그러고 찾아왔는데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자, 그럼 굿맨을 만나보실까요? 아이고,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시네요. 굿맨이 어느 분이실지. 이때 사과를 써는 어르신. 그런데 써는 모양이 조금 남다릅니다. 아이고, 얇게 자르는 것이 이건 거의 풀을 뜨시네, 풀을 뜨셔. 자, 얇게 자른 사과를 조심조심 드시는 분을 지나 거침없이 아삭아삭 사과를 배 드시는 이분. 굿맨 맞으시나요? 네예요. 드디어 찾은 굿맨 70살의 서용희 씨. 어머님 치아세요? 그러면 제 이름 먹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뭐예요?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치과에 간 일도 없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 굿맨의 치아. 지난해 우연히 들른 보건소에서 건치 대회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참가해 수상까지 하셨다는데요. 그런 굿맨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젊어서 한 30살 좀 넘으셔서부터 일을 해내셨어요. 함석 같은 색깔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걸로 이렇게 해내신 걸 내가 봤다고. 근데 엄마가 뭐 어느 정도 해냈는지 이거는 몰라. 37, 8때 그걸 해내셨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이니까 그때는 그거 뭐 몰랐죠. 그냥 그게 나쁜 건지 좋은지 뭐 그건 몰랐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유 우리 엄마가 일찍 이가 상하셨구나. 그걸 보고 아 이거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때서부터 좀 관리를 했죠. 7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차갑고 단단한 사과를 통째로 베어 무는 것쯤은 굿맨에겐 식은 죽 먹기. 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인 마른 오징어도 서용희 씨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우 치안봉 고장 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 입 빼고 한번 하려면은 고생이 말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입 뺀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으려고 그냥 치아를 많이 관리했죠. 자, 그럼 서영희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꼭 한다는 굿맨. 하지만 검증을 앞두고 조금은 긴장돼 보이는데요. 많이 떨리세요? 치아가 건강했는데도 그래도 그냥 아직까지 잘 유지하나. 그래서 검사 좀 받으려고 왔어요. 먼저 기본적인 세균 검사를 마친 뒤 치아 전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합니다. 그 후 보다 자세히 구강 상태를 살피기 위한 검사가 진행되는데 아예 보시고요. 평소 주변인들에 비해 튼튼한 치아를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며 지냈다는 굿맨. 모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관리한 보람을 나이가 들어서야 느낀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전체적으로 입안 사진 좀 찍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하, 치열을 살피기 위한 검사도 진행됩니다. 고르지 않은 치열의 경우 치주 질환이나 충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떠세요? 서영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70이세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편이고 물론 뭐 충치는 조금씩 있기는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치아에 생긴 모양에 따라서 약간씩 충치는 생기니까 그 정도는 뭐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정도 잇몸이면 거의 한 30대 건강한 사람들 잇몸 정도? 그 정도 유지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70살의 서영희 씨가 가지고 있는 치아의 개수는 무려 31개. 사랑니 1개를 발치한 것을 제외하면 영구치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 가지런한 치열은 기본이고 치과 치료를 받은 흔적 또한 보이질 않네요. 잇몸 역시 30대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굿맨으로 인정합니다. 그냥 남들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굿맨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서영희 씨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은 바로 물로 입안을 씻어내는 것. 치매 분비량이 줄어드는 한밤은 치매 자정작용이 낮아지면서 세균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혀끝을 이용해 잇몸 구석구석을 마사지하는데요. 이 방법은 동의보감에도 소개된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물가글로 간단히 입속 건강을 챙긴 굿맨, 이젠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1년 365일 굿맨의 식단을 차지하는 반찬이 있었으니 간이 딱딱한 게 좋아. 네, 국민 반찬 멸치볶음. 여기에 견과류까지 넣어주면 칼슘이 풍부한 멸치볶음 완성. 냉장고에 넣으면 좀 딱딱해지니까 씹기가 좋아요. 아직까지 이가 좋으니까. 이른의 나이에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게 해준 굿맨의 첫 번째 건강 식단 멸치볶음. 냉장고에서 조금 굳힌 뒤 딱딱한 상태를 더욱 즐기신다는데요. 멸치를 많이 드시는 게 치아 건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멸치가 사실 뭐 칼슘도 많고 뼈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 건강이라든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멸치를 잘 드신다는 거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분의 치아가 좋다는 말입니다. 치아가 부실한 분들이 멸치를 잘 드시지 못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멸치를 잘 드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굿맨의 나머지 식단을 한번 볼까요? 서영희 씨의 식탁 위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총각김치를 비롯해 콩자반, 오이지 등 딱딱한 반찬이 주를 이루는 것이죠. 밥 역시 말린 고구마와 울금, 콩 등이 들어간 잡곡밥입니다. 소박하지만 이 식단 속에 굿맨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잡곡밥과 단단한 반찬들은 꼭꼭 오랫동안 씹어야 하는 것들인데요. 침이 많이 들어가야 소화도 잘 되고 아무래도 치아도 양쪽으로 한쪽으로 씹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제대로 씹어야 치아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많이 씹어요. 딱딱한 반찬이 많은 만큼 씹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식사 시간도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보통 30분이 넘는 식사 시간에 한 입에 30번 이상은 꼭꼭 씹어서 삼키는 굿맨의 식사법.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꼭꼭 오래 씹는 거는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씹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침이 건강에 아주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익힌 야채나 곡류도 날 것과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음식화가 되는데요. 이것은 침 속의 유익한 효소가 죽은 식품도 활성화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 능력, 즉 씹는 능력이 좋을수록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소, 비타민 등 영양소 섭취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정리도 하지 않은 채 어딜 가시나요? 아하, 양치하러 가시는 거구나. 식사 후 곧바로 시작하는 양치질이 굿맨의 또 다른 건강법입니다. 아니 근데 무슨 칫솔이 이렇게나 많아요? 고기 같은 거나 이거 생선 같은 거 먹으면은 좀 더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조금 빳빳한 걸로 하고 약간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먹었을 때 좀 부드러운 걸로 그렇게 해줘요. 모의 강도가 다른 여러 개의 칫솔을 번갈아 가면서 쓴다는 굿맨. 먹은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칫솔을 바꿔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굿맨의 치약 사용량도 조금은 남다릅니다.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해도 거품이 나니까 많이 난 해서 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이 정도로 했지. 식후에 최대한 빨리, 치약의 양은 최소로, 그리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이를 닦아내는 굿맨의 칫솔질. 굿맨만의 칫솔질 방법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닦고 위에는 아래 닦고 아래는 위로 닦고 그리고 안에 바깥에 다 이렇게 그냥 결대로 닦고요. 막 이렇게 안 닦고요. 그냥 결대로 그렇게 해서 닦지.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런 식으로 그냥 닦고요. 어허, 식사 시간만큼이나 이 닦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굿맨. 치약이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 번 헹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를 다 닦았나 했더니 물로 또다시 양치질을 시작하시네요.
그리고 치약이 깨끗이 닦아내리죠. 치약도 안 들 테니까요. 아하, 1차는 치약 칫솔질, 2차는 물 칫솔질. 이것이 바로 서영희 씨의 치약 건강법입니다. 사실 치약이라는 게 거의 화학 성분 덩어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남아 있게 되면 오히려 입안을 건조시키고요. 또 입냄새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만 적신 칫솔로 닦아내는 게 10번 헹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겠다는 굿맨.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어떤 무기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도라지하고 건대추예요. 이걸 뭐 하시려고요? 이거 끓여서 마시면 좋아요. 그래서 끓이려고요, 지금.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한 방법들이 멀리 있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굿맨. 건 도라지와 대추를 이용해 차를 끓여 수시로 마시면서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단순한 건강법. 만드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1리터의 물에 대추와 도라지 한 줌씩을 넣고 중간 불에 1시간 정도 푹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증가해 구강민생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늘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라지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사포닌인데요. 이 사포닌 성분은 호흡기 점막의 점액 분비를 늘려서 가래를 없애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침샘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굿맨의 치아 건강법 중 하나인 도라지차. 동의보감에 따르면 성질이 따뜻하면서 매운맛의 도라지는 목이 아픈 것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쌉싸름한 맛의 도라지차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시는 굿맨. 그런데 차를 마시는 모습 또한 범상치 않습니다. 이를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지끈지끈 지금 이렇게 눌러주면 아무래도 저는 내 못 박은데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해주면 더 그게 더 튼튼해잖아요. 그러니까 더 튼튼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윗니와 아랫니를 가볍게 부딪히는 이 방법도 침 분비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루가 저먼 굿맨의 집. 누군가가 서영희 씨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굿맨의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직접 방문한 헬로 닥터 강현욱 씨. 어머님 칫솔 어떤 거 쓰시는지 한번 좀 볼게요. 네. 보세요, 선생님. 자, 생활 속 소소한 팁을 알려줄 헬로 닥터. 여러 가지 쓰고 있어요. 네 가지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저기 커피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먹었을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연한 걸로 부드러운 걸로 쓰고요. 뭐 고기라든가 무슨 생선 같은 거 좀 이렇게 특이한 거 먹었을 때 조금 좀 제가 조금 센 걸로 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쓰는 거에. 우리 어머니 잘 쓰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칫솔을 너무 종류별로 쓴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칫솔을 쓰실 때는 이렇게 극세사무나 이렇게 부드러운 물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잇몸을 문지를 때는 조금 단단한 걸 쓰시는데 너무 단단한 거는 사실상 치아를 좀 닳게 할 수 있어서 좀 피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다양한 모양과 강도의 칫솔들.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칫솔도 맞춤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고 믿는 헬로 닥터. 오매의 눈으로 여기저기 살피는데요. 우리 어머님 차 드시고 계시는가 봐요? 네, 도라지차예요. 아, 도라지차. 네, 대추하고 넣어서 그래서 뭐 입냄이 튼튼하다고 그래서 그거 먹고 있어요. 그래요. 네. 차들 많이 드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안이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많이 입을 촉촉하게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방문에 진짜 목적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바로 올바른 칫솔질을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어머니 보통 이제 이솔질 하시는 거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래 거는 이렇게 우유로 닦아주고
다 우유로 닦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닦고 위에도 이렇게 하나씩 다 닦아요. 서영희 씨가 평상시 하는 칫솔 방법을 꼼꼼히 보는 헬로 닥터. 서부터 이렇게 닦고 이렇게. 요즘에는 그 회전법보다는 사실 바스법이라고 해서 잇몸을 위주로 그리고 치아하고 치아 사이 부분을 소를 많이 넣어서 닦는 그런 거를 더 많이 좀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하고 잇몸 사이 부분 요 속에다가 칫솔을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치아 1개나 2개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잘게 진동을 10번에서 20번 정도 주시고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바스법. 구역을 나누어 치아 2개씩 닦아주면 꼼꼼하게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없으신 분들에게 좋은 뭐 추천하고 싶으신 뭐 방법이 없을까요? 치아가 없으시고 그냥 잇몸만 있으신 분들, 보통 틀니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솔질을 하셔야 돼요. 입안에 있는 그런 그 잔사들이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간에 입안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머님 쓰셨던 그런 거 굵은 칫솔이 있으세요. 그럼 뭐가 좀 두꺼운 거 그런 걸 가지고 잇몸을 많이 닦아주시는 것도 되고,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잇몸을 많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많이 문지르는 잇몸 마사지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치아 건강에 독이 되는 습관들을 살펴볼까요? 혹시 이렇게 모가 벌어진 칫솔 아직도 쓰고 계셨습니까? 양치질의 효과를 못 보십니다. 2-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교체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치약에 물을 묻혀 양치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많은 거품은 오히려 골고루 이를 닦는 것을 방해합니다. 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 탄산음료. 이 음료 속엔 산과 당분이 가득한데요. 이가 썩진 않을까? 탄산음료를 마신 뒤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금물. 산과 당분이 치아의 에나멜을 순간적으로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아따 무엇을 먹든 마무리는 이는 쓰셔야 개운하지. 하지만 이 또한 위험행위. 치실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이는 소중합니다. 아하 그만.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위와 병따개가 있을 겁니다. 한여름의 필수품 얼음. 아그작 딱딱한 얼음을 깨먹는 습관. 그런데 얼음을 깨다 우리 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커피와 아이스크림, 뜨거운 죽과 얼음 동동식혜 등 온도차가 심한 음식은 동시에 먹지 마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치아 표면에 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구강 건강. 이를 증명하듯 2015년에 가장 많이 병원을 찾은 질병은 치주 질환이 감기에 이어 2위였습니다. 환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렇게 흔한 만큼 병에 대한 심각성도 간과하기 쉽습니다. 잇몸에 병이 있을 때는 폐렴은 4.2배, 또 심장질환은 2.7배, 또 당뇨는 6배 이상 그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모든 암들의 그 발생률을 14%나 증가시키고, 특히 이 치아 안에 진지발리스 균이 췌장암의 그 발생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지발리스균이 있으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59% 높아진다는 미국 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07년 미국에선 충치를 치료받지 못한 소년이 세균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충치 역시 가볍게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치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충치를 일으키는 음식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단 음식이잖아요. 근데 단 음식 중에서도 끈적끈적하게 붓는 음식이 최악입니다. 인절미 같은 떡을 보게 되면 대개 음절미를 먹고 나서 장기간 동안 치아에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뭐 우물우물하고 물을 마셔도 떨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치아 표면에 당분이 장기간 동안 붙어 있는 음식들이 가장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한 대학에선 우리 식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278가지의 식품으로 치아 우식 유발 지수를 산출하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떡이나 장아찌 등이 수치가 높았는데요. 이런 음식을 피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 두 번째 군맨이 그 해답을 준다고 합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 소리에 이끌려 찾아갔더니 색소폰 연주에 흠뻑 빠진 이분. 굿맨 맞으신지 저기 연주 그만하시고 이부터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좋지 않아요? 나 이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이 전에는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뭐 이 보시다시피 깨끗하고 또 상태 좋잖아요. 색소폰에 살고 색소폰에 죽는 남자 두 번째 굿맨 김승용 씨. 다른 건 다 몰라도 치아 건강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김승용 굿맨. 아이고 반짝이는 일본이 믿음이 갑니다만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자 바로 검증 들어가 봅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고 또 칫솔질 잘하고 네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강 검사. 치아 하나하나 잇몸 사이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과연 그의 치아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그런데 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생님 그 나이에 비해서는 지금 임플란트 개수가 많은 거죠. 임플란트 개수가 많다는 전문가의 소견. 무려 8개가 보이는데요. 굿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가 금년에 이제 58, 59 되는데 한 30년 전에 29살에 이제 지금 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뭐 혼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뭐 영업부터 어떤 기술부터 생산, 설계, 시운전까지 혼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그 당뇨병을 앓게 되면서 이게 치아가 많이 안 좋아져서 또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꼈죠. 당뇨 환자에겐 제6의 합병증으로 불리는 치주 질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치주염 위험이 커진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당뇨와 치주 질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선 혈당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자, 다행히 오늘 아침엔 혈당이 정상 수치인 굿맨. 이 수치는 매일매일 기록을 해둡니다. 당뇨가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당뇨 수치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당뇨 일기를 쓰고 있죠. 나름대로 지금 이게 벌써 20년도 넘었죠. 이렇게 당뇨로 여러 개의 치아를 잃은 뒤 더욱 혈당 관리에 힘써왔다는 굿맨. 아직 치아 건드릴 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 많이 들었죠. 걱정 많이 하죠. 그럼 앞으로 이 다 빠지면 어떡해요? 아직 나이도 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몸을 혹사시키며 일만 했던 그 시절. 당뇨 때문에 잃어버린 치아 때문에 사회생활 역시도 힘들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또 여러 사람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또 같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또 지장을 초래하고 이건 뭐 치아가 안 좋은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이 살면서 이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치아. 또 이게 먹는 즐거움도 있는데 이게 치아가 안 좋아지니까 뭐 마음대로 씹을 수도 없고 또 한쪽 이가 안 좋으니까 또 한쪽으로만 씹다 보니까 이제 턱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치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이가 안 좋았던 굿맨에게 철저한 식단 조절은 기본. 생활 대부분을 당뇨와 구강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맞추고 몇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아 있는 치아라도 건강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무려 8개의 일을 잃었던 굿맨. 식사하세요. 식사 준비 다 됐어? 네. 어떻게 다시 구강 건강을 되찾았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고기를 씹는 데에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김승용 씨. 과거 제대로 씹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딱딱한 음식보다는 이제 뭐 죽하고 비슷한 그런 잘 씹히는 그런 음식을 자꾸 선호하게 됐죠.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뭐 문제 없어요. 뭐가 됐든. 근데 고기 육식 좋아하니까 뭐 나는 음식을 뭐 가리는 게 없으니까. 치아 건강을 되찾은 뒤론 식사 시간이 무척 기다려진다는 굿맨. 식사를 마치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는데 김승용 씨 역시 바로 이를 닦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한 333 운동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죠. 나는 식사하고 3분 이내에 양치를 꼭 하죠. 바로. 3분을 넘기는 경우가 없어요. 3분 이내에 양치하자마자 바로 양치하는 것이 습관화가 됐어요. 네. 왜요? 맞아. 그 입안에 있는 그 찌꺼기가 그 바로 이제 그 부패된다고 할까 발효된다고 할까 그 세균이 증식되기 전에 바로 씻어내는 거지 음식 찌꺼기를. 근데 어때 이게 깔끔하죠? 어디 아유 깔끔하다마다요. 여보 이거 사탕 하나 주세요. 사탕? 아니 방금 양치질을 해놓고선 사탕을 드시나요?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치아 건강을 위해서 꼭 먹죠. 치아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것이 사탕이라는 군맨의 믿을 수 없는 말. 아니 달디단 사탕이 그런 능력이 있었나요? 내 치아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일리톨 사탕입니다. 자일리톨은 자작나무를 원료로 만드는데요. 주산지인 핀란드는 국토의 3분의 2가 자작나무와 소나무 등 침엽수로 덮여 있습니다. 흔히 겨울나무의 상징으로 불리는 자작나무는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디고 자라나죠. 이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자일리톨은 설탕과 비슷한 당도를 가진 천연 감미료입니다. 100%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충치 유발균이 뮤탄스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프라그 형성을 감소시켜서 프라그 내에서의 산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침샘 기능이 약화돼서 침이 적게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자일리톨 섭취를 하게 되면 구강 위생 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한다는 효과가 발견되면서 자일리톨은 핀란드인들이 치아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식품이 되는데요. 핀란드 지방정부는 특히 유치원을 중심으로 자일리톨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충치 왕국이던 핀란드는 시간이 갈수록 어린이들의 충치 보유율이 현저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일리톨의 이제 효능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일리톨이라는 게 사실 보면 가짜 설탕입니다. 그래서 이 병균들이 특히 뮤탄스균들이 자일리톨을 설탕인지 알고 속아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자일리톨이 그러니까 세균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영양분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배설이 되게 됩니다. 군맨의 충치 걱정을 덜게 만드는 사탕 역시 아내가 직접 만드는데요. 그 방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자일리톨을 중탕 방식으로 녹여주기만 하면 사탕의 반은 만든 것. 중탕으로 해서 해야지 사탕이 잘 만들어져요. 20분 정도 지나 자일리톨이 녹으면 틀에 넣어 굳히기만 하면 되는데요. 틀이 없다면 종이 포일을 깔아놓고 한 숟가락씩 떠 놓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탕을 만들면 오랫동안 입안에서 머물 수가 있어서 사탕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려고요. 상온에서 2-3시간 정도 두면 굳지만 냉장고를 이용하면 좀 더 빨리 굳힐 수 있습니다. 한입 크기로 만들어진 사탕은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하나씩 개별 포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야, 이게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챙겨가야죠. 30년째 금연 중인 군맨에겐 소소한 간식거리기도 하죠. 휴일을 맞은 군맨이 향하는 곳은 집 근처의 한 음악 연습실. 김승용 씨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활발한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군맨. 그 임플란트 8개라는 거는 뭐 어금니를 다 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상을 못 했는데 옛날에는 뭐 이빨도 안 좋아가지고 뭐 씹지도 못해 그러는데 뭐 저 치료가 잘 돼가지고 여기서 나팔도 잘 불고 하여튼 뭐 술도 잘 드시고 그래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는 연습실. 김승용 씨는 색소폰 연주가 건강을 되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없애주니 군맨에게 있어 색소폰은 또 하나의 보약인 셈이죠.
색소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성 지병인 당뇨, 화병증까지 또 치아까지 안 좋았었는데 이런 상태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특별 선물을 하나 시켜줄게. 이거 입에 한번 딱 넣으면은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색소폰을 한창 불고 나면 입안이 마르기 마련인데요. 이때 자일리톨 사탕을 먹으면 입안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입안이 화하게. 늘 사탕을 휴대하면서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굿맨. 자일리톨이 침 분비량을 늘린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색소폰을 연주를 하면 이제 입이 텁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침도 마르는데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양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양치하기 못할 때 양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할 때 사탕을 갖고 다니면서 입에 넣어서 그걸 이제 좀 개운하게 한다든가 그런 양치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항상 지니고 다니지요.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굿맨이 양치 대용으로 쓴다는 자일리톨.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다.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굿맨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도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입안 세균들의 좋은 먹잇감인 초콜릿을 먹고 30분을 기다립니다. 세균들이 늘어날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다음 검사 용액을 이용해 구강 내 세균을 측정합니다. 양치질을 못했을 때 저 물로 좀 더 이렇게 헹군다고 해야 되나? 미지근한 데다가 그럼 그거를 이렇게 헹구면 굉장히 개운해요. 양치질할 상황이 아닐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가글과 껌 씹기 그리고 굿맨의 방법인 자일리톨을 이용합니다. 각각의 경우로 입안을 헹군 뒤 다시 검사 용액을 이용해 구강 내 세균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참가자는 물과 자일리톨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참가자도 자일리톨이 평상시보다 세균을 많이 제거해 줬습니다. 자, 그럼 굿맨의 경우는 어떨까요? 역시 자일리톨이 효과를 보였군요. 양치를 할 수 없을 때 간편하게 물이나 껌 또는 자일리톨로 양치를 할 수 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물과 껌보다는 자일리톨이 충치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뮤탄수 균 숫자를 줄여줄 수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승용 씨. 한바탕 연주를 끝내고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만끽하려는데요. 혈당을 신경 써야 하는 김승용 씨는 설탕 대신 자일리톨을 넣어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간식은 가급적 피하는 굿맨. 커피 한 잔으로 심심한 입을 달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큰 적이 당분 아니겠어요? 당분. 그래서 김승용 굿맨이 선택한 건강법. 설탕은 1g당 4kcal, 자일리톨은 2.4kcal로 열량은 더욱 낮은데요. 똑같은 양의 커피와 물에 설탕과 자일리톨 역시 같은 양을 넣으면 당도는 어떻게 될까요? 간이 당도 측정기를 이용해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설탕과 자일리톨을 넣은 커피의 당도는 비슷했습니다. 당뇨 환자랄지 그다음에 또 살이 찐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원하는 경우에 단맛을 먹으면서 칼로리는 섭취가 되지 않는 그런 저칼로리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당질의 양을 기초로 해서 혈당치 상승률을 비교한 값인 GI 지수 역시 자일리톨이 낮습니다. 처음 당뇨를 진단받은 뒤 물심양면 곁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 철저한 당뇨 식단을 준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너진 치아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김승용 씨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 굿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집에서 자일리톨을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주부님이시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제가 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군맨 부부의 다채로운 식생활을 위해 셰프의 팁을 전하러 왔다. 요리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 냉장고 속 재료를 확인하는 것. 평상시 정리정돈을 잘해둔 덕인지 냉장고 공개를 꺼리지 않는데요. 이틀밤 새신 것 같은데요, 거의. 너무 깔끔해요. 재료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 육해공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는 냉장고. 자, 과연 어떤 것이 셰프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샐러드도 많고 견과류 있고 오늘은 뭘 알려드려야 되나. 정했습니다, 뭘 할지. 네, 제가 우선 옷부터 좀 갈아입고 제가 재밌는 걸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는 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요리에 나서기 전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헬로우 셰프.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셰프의 선택은 간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군맨을 위한 요리. 제가 만들 거는요, 그 자일리토를 이용한 토마토 청을 만들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주전부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뭐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고, 뭐 고기 요리에도 곁들여도 좋은. 요걸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구면 껍질이 싹 벗겨져요. 끓는 물에 데치기 전 토마토에 살짝 칼집을 넣어주면 더욱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를 절여줄 청을 만들 차례. 자, 이렇게 냄비에 물 없이 자일리토를 부어가지고 약불에 올려놓으면 저기 테두리부터 싹 녹거든요. 그래서 투명해질 때까지 다 녹여주면 됩니다. 녹은 자일리토를 그대로 데친 토마토에 부어주면 끝! 간단하죠? 지금은 이렇게 물에 안 잠기는데 나중에 물이 그래요. 나오면서 이제 수분이 네. 빠지면서 얘가 자작하게 잠깁니다. 사흘 정도 지난 뒤 과육은 간식으로, 우러나온 액은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수다 떨 때 좋게 주전부리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건강도 좋고. 네네. 우선은 이대로 해도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시키면은 좋겠죠?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 없으세요? 자, 한번 치세요. 네. 아유, 좋다. 기도하고 스트레스 풀고. 자, 한 번 더. 그렇죠. 되게 잘 되죠? 크랜베리 좀 넣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호박씨도 넣고요. 그다음에 잣도 좀 넣고. 잣이 들어가니까 되게 고소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호박씨. 이외에도 땅콩이나 호두, 깨 등 다양한 견과류를 넣어도 좋다는 거. 영양식이네요. 그렇죠. 완전 건강식이고 우리 아이들 아이들 간식으로 웬만한 과자 사주는 것보다 너무 좋겠죠? 아니 우리 어른들도 네. 견과류 하루에 한 봉지씩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그냥은 잘 안 먹어지는데 이렇게 먹으면 뭐 지퍼백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클린 랩 같은 거 네.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편하신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눌러서 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타민과 인성분이 풍부한 아몬드는 잇몸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 치아 건강을 위한 간식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헬로 셰프가 뚝딱 차린 군맨을 위한 건강한 간식. 자,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간식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맥주 안주나 술 안주로도 이게 좋을 것 같고 괜찮아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뭘 알려주면 어려우면 잘 해먹기가 어려운데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맛있어가지고 저는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맛과 영양은 가득한 자일리톨 간식들. 아, 그런데 여기서 혹시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일리톨이 혈당을 낮추기는 하지만 또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그만큼 저혈당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자체가 가스를 많이 차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통이라든가 뭐 위 팽만감, 또 구토, 설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늘 과다한 섭취는 피하고 적절한 양을 드셔야겠습니다. 하루 10에서 25g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치아 안 좋으신 분들 칫솔, 양치질 자주 하시고 식사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그 검사도 좀 구강 검사도 받으시고 또 스케일링도 하시고,
이 건강 관리 잘하세요. 중요합니다. 네. 100세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 건강한 치아. 구강 건강이 무너지면 온몸 건강도 무너집니다. 건강한 치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철저한 구강 관리로 입속 세균을 줄여보십시오. 건강한 삶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암이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리자. 어머니도. 옛날에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